네, 첫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벽을 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의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영령, 1987년 6월 항쟁 민주주의 선배 열사들께 윤석열 파면의 승리의 역사를 바치겠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들의 준동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국민과 함께 전진합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하여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관 6인 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빨리 9인 완전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6인 체제에서 심리 이어가거나 결정하는 데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내란 혐의도 따져보실 예정이실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까지는 타임라인을 좀 그리고 계실 텐데.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재판관님. 네, 오늘 첫 변론 준비기일 마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 이윤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준비 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달이 헌법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돼 있는데 각 그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변호 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이실까요? 예, 계속 변호인단을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내일 계획이신가요?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그리고 중복적 소환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본 기일 가면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탄핵 심판 본 기일 가면 윤 대통령 직접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 150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기일이 이틀 두 번밖에 안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건 아니지? 지금 다음에 준비기를 마칠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말씀이세요?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유치 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가 앞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근거가 무엇이냐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소환을 보도가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검찰에 소환, 경찰에 소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9일까지 합하면 공수처 3번 아닌가요? 2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전에는 경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시 전에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뵌 적 없습니다. 통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로 별도로 대응을 하시거나 저는 오늘 재판부의 의견서 신청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지고 추후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 변론기일에는 대통령님 직접 출석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법요건 따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차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는 건들 수 없게 돼 있는데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닌가요? 다음에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 잡히는데 또 연기 신청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준비해보고 준비되면 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때 그 대응책을 찾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말씀하신 거 말고 연기 신청하시면서 내신 다른 서류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기 신청서뿐입니다.